이와 관련된 소부장주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날 결정이 될 거야. 이들 말고는 딱히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업종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 아버지, 이번 주에도 기회를 찾아서 돈 벌어봐야겠죠?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 리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두 종목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낸드 계약가가 1분기에 대략 23에서 28%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데다가 2분기에도 추가로 13에서 18%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던 것 같아. 특히 기업용 SSD의 단가가 2분기에는 20에서 25% 정도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때문에 서버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서버용 HBM에 이어서 고용량 SSD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낸드나 SSD나 HBM과 관련해서는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워낙에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렇지. 너무 좋네요. 다음으로는 지난주에 아버지께서 꼭 먼저 짚어주시기로 했었던 주제인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회담에 관한 얘기였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잘 얘기만 된다면 우리가 종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그냥 없던 일로 돼버렸어요.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만 살펴보면 유엔 안보리가 2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을 했죠. 그리고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기권을 택했어요. 기권을 한 이유는 아마도 미국이 찬성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또 반대를 위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거야. 실제로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발의하지도 않았잖아?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상임 이사국도 아니었고 한국을 포함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의미하는 일렉티드 10이 제안을 한 거야. 미국이 발의도 안 했고 또 찬성도 안 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의안은 채택될 수 있었던 거지. 미국은 이스라엘의 되게 오래된 우방이잖아요. 때문에 지금까지는 휴전 결의안이 제안이 돼도 항상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는데 미국이 먼저 결의안을 제안하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국이 제안한 건 중국이랑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이 되긴 했지만 늘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익을 옹호하던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약간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 실제로 안보리 결의 직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예정됐던 고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요. 미국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결의안이 번번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돌아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 가자 지구의 상황이 바이든에게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스탠스를 바꾼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야. 우리나라를 먼저 예를 들어볼까? 지역적으로 크게 우와 좌로 나뉘게 되는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역인 충청도에 표심을 잡아야 되잖아. 그런 점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 이른바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미네소타주 등 여기에서 표심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 무려 두 자릿수의 지지 후보 없음 표가 나온 거야.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도 편협한 친이스라엘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었어.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불만은 품은 무슬림은 당연하겠죠. 또 젊은 층의 미국 진보층의 유권자들마저도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현재 가자지구 상황이 워낙 참혹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바이든이 표심에 기댄 전략으로 마음을 돌렸던 건가요? 그렇지. 근데 뭐 바이든 때문만은 아니야.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에게도 문제가 있었어. 네타냐후 총리는 역대급 극우 정치인이거든. 전쟁에서의 확실한 승리와 무모한 정착촌 건설을 원하고 있어. 이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는 이유는 무단 점유를 통한 국경 확장의 목적이 있어.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진 국민이 비록 무단으로 정착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영토가 되어버리는 거지. 좀 무모하기도 한 것 같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였을 거야.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안보리의 결의가 국제법상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이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안보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니? 결국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겠지. 그럼 결국 라파에 대한 진격을 멈추게 될 것이고 전쟁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 미국도 돌아섰고 더해서 이번 안보리 결정까지 이스라엘도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눈에 띄는 이벤트라면 조금 속상한 뉴스인데요. 볼티모어 교량이 붕괴됐다는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미 동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 오전 1시 30분경에 스리랑카 콜롬보로 향하던 만티유급 규모의 선박 달리호가 2.6km 길이의 교각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와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즉시 무너졌죠. 다리가 무너진 곳이 볼티모어라고 했잖아. 문제는 볼티모어 항구가 로로선에 최적화된 항구라는 점이야. 이 로로선이 뭐냐면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 또는 일반 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선을 의미하는데 TV에서 자동차 수출이 얼마나 좋아졌더라 뭐 그런 뉴스가 나올 때 자동차를 배에 선적하는 모습 한 번쯤은 다 본 적이 있을 것 같아. 자동차를 선적하는 모습을 잘 보면 자동차가 제발로 배 위로 올라가거든. 자가 동력으로 직접 승하선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건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배를 로로선이라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차량을 위한 선박인 거네요. 그렇지. 볼티모어 항은 이런 로로선의 입출항에 특히 최적화된 미국 최대의 자동차 수출입 항만이야. 실제로 볼티모어 항의 2023년 자동차 트럭 수출입 물량은 84만 7천 대 수준이었으니까 굉장하지. 때문에 당연히 현대차와 기아, 특히 완성차를 운반하는 현대 글로비스가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받았겠지.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던 거네요. 그럼 복구가 되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아. 일단 우회로를 찾을 수도 있고 설령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항구가 오랜 기간 동안 폐쇄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인 이슈가 될 뿐이니까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다음으로 지난주 중요한 경제 지표였죠. PC 가격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 상무부는 2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0.3%에 정확히 부합이 되는 수치였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8% 상승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수준이었고요. 지난 1월에 발표했던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었잖아요. 결국 2월의 수치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완만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PC 가격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대담에서 2월 PC 가격지수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거든. 그 질문에 대해서 파월은 2월 미국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우리의 예상에 상당히 부합했다고 본다. 작년 하반기에 기록했던 긍정적인 수치의 대부분만큼은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1월보다는 낮아졌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수준에 확실히 더 가까워졌다. 라고 말했어. 그 정도면 좀 긍정적이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수준이었잖아. 오늘 저녁 미국 시장에는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네요.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도 발표가 됐는데요. 79.4로 발표가 됐죠. 시장 예상치이면서 예비치였던 76.5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던 77.5마저 대폭 상회한 수치예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었잖아. 104.7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07을 하회했거든. 흥미롭게도 최근 2개월 동안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 지수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나요? 이유 있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가계 재정 상황을 잘 반영하고 컨퍼런스 보드 지수는 고용 시장을 잘 반영시켜 주거든. 이수도 알겠지만 고용 시장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매우 좋은 편이잖아. 그래서 2020년 팬데믹 직후에 급락했던 주 지수 중에서 컨퍼런스 보드 지수는 반등 후 큰 하락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가계 재정은 어때? 좋지 않았죠. 물가 상승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미시건대 심리지수는 2022년 상반기에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던 거야.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되기 시작을 했잖아. 미시건대 지수도 반등을 이어가기 시작을 했어. 최근 2달 동안 컨퍼런스 보드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미시건대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거든. 그럼 물가 상승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 보니까 가계 재정 상황 역시 함께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면 4월 5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있겠지. 연준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 전환에 동의하고 있긴 한데 금리 인하의 횟수나 시점에 대해서는 연준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아. 특히 연준 인사들은 금융 환경 완화를 경계하고 있잖아. 때문에 조기 인하의 위험성에 주의하고 있고 정책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을 거듭 천명해 본 만큼 주요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 특히 파월이 최근에는 물가보다는 고용 시장을 더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동향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3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21만 6천 명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 2월에는 27만 5천 명이었으니까 전달 대비 소폭 약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겠죠. 실업률은 전월에 3.9%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임금 상승률은 오름폭이 소폭 완화된 4.2%를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실업률이 4%를 넘어선다면 뭐 예방적 차원에서의 6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보다 앞서서 4월 1일 날에 발표될 3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면서 지난 2월 달에 4.8% 대비 오름폭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하지만 지난해 기저가 높았던 만큼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증가율이 소폭 축소된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거야. 한국 수출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움직임과 동행성이 크잖아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반도체 수출을 보면 지난달에 66.7%의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20일까지의 수출도 46.5%의 호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또 어떤 수치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유가가 살짝 불만족스럽기는 한데 강보합 국면에서 머물면서 80달러 선에 안착하고 있잖아. 이건 수입액을 늘리게 되면서 무역 수지 흑자의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또 그건 곧 달러 강세라는 악재를 소환할 수 있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주가는 하락할 텐데요.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2일에는 2차 전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발표될 예정이지 1분기는 특히 테슬라에게 악몽 같았을 거야. 주가가 29%나 하락했잖아. 29%면 진짜 많이 하락했네요. 베런스는 팩트세트 조사를 인용해서 월스트리트저널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을 45만 7천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시간이 가면서 예상치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가장 최근 추산치는 3만 대 정도 떨어진 약 42만 5천 대 정도인데요. 지난해 1분기 출하 대수 42만 3천 대에 비해서 거의 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좀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대표적인 테슬라 낙관론자 중에 한 명이죠.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조차 42만 5천 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더 좋지 않고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 생산 차질을 빚었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고 있어. 중국 전기차 출하는 올해 들어서 1, 2월 전년 동기 대비로 고작 10% 증가하는데 그쳤었으니까. 아, 테슬라 이 힘을 내줄 때도 됐는데 주주들의 마음은 모른 채 계속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인텔의 파운드리 리포팅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파운드리에서 가장 후발주에 속하는 인텔의 공격적인 행보를 엿볼 수 있을 거고 상당한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경우에 이와 관련된 소부장주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5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도 예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하잖아. 그래서 중요도가 꽤 높은 뉴스에 속하는데 3월 25일 이후로 공표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8개 증권사 합산했을 때 평균 5조 4,700억 원 정도가 될. 그거보다는 그럼 높게 발표가 돼야 주가에 긍정적이겠네요. 당연한 거지. 이 DS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고 또 반도체 대형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날 결정이 될 거야.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전력을 제외한 국내 기업들의 2024년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44조 5천억 원에 불과해. 그러면 그 말은 반도체 말고는 아직은 딱히 바라볼 게 별로 없다는 그런 말이겠네요. 그렇지. 당분간은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거야. 같은 날에 미국에서는 암학회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초기 임상에 있는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 성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다수 참여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수도 지금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럼 뭐야?
아, 주가 이미 반영이 됐다. 그렇지. 어. 때문에 뭐 매우 독특한 성과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유의를 해야 되겠지? 오늘부터 4월인데 마지막으로 4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이수도 들어본 적 있나? 들어본 적 있죠. 뉴스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위기설의 진앙지는 역시 부동산 PF더라고요. 최근에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면서 4월 부동산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PF 보증을 좀 확대하고 또 미분양 주택의 매수 주체로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등판시키기로 했는데요. 동시에 LH의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계획도 발표를 했죠. 근데 부동산 쪽이 제가 알기로 좀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보이지 너도? 서울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또 가격도 소폭 반등하기 시작한 것 같아. 이 근본적으로 부동산 위기는 원인이 뭐야? 높은 금리잖아.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면 조금 더 괜찮겠네요. 그렇지. 부동산 PF 문제가 잘만 관리만 된다면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인텔의 파운드리 리포팅 행사나 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 그리고 또 수출입 동향에서의 반도체 전망 같은 걸 보면 이번 주에도 역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많네요. 뉴스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등락이 결정되겠지만 아직은 이익 개선 측면에서 반도체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들 말고는 딱히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업종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 조금 아쉽기는 해도 당분간은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